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안팎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주류 언론은 경제가 괜찮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틱톡에서는 조용한 불황이라는 용어가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주택, 자동차, 음식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보다 오늘날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플로리다 올란도의 부동산 중개인 프레디 스미스가 틱톡에 지난 9월 미국 경제가 침묵의 불황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는데 거의 8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스미스는 2023년 평균 급여 및 기본 비용을 대공황 당시의 급여와 기본 비용과 비교해서 미국에서 점점 커지는 생활비 위기를 강조합니다. 대공황 당시 집값은 평균 월급의 3배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평균 연봉이 8배라고 스미스가 말했고 자동차는 월급의 46%였지만 오늘날의 자동차는 월급의 85%이고 가장 말도 안 되는 부분은 주택 임대료가 평균 급여의 16%였는데 이제는 평균 급여의 42%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정직한 수치를 사용한다면 바이든이 백악관에 재임한 거의 전체 기간에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붉은색 선은 정부가 발표하는 GDP 성장률이고 푸른색 선은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붉은색 정부 공식 발표는 5%가 넘지만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는 미국이 이미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일 정직한 숫자를 사용한다면 이 나라의 실업률은 현재 약 25%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서 붉은색 선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고 회색 선은 언론이 발표하는 실업률입니다. 푸른색 선은 실질 실업률입니다. 실질 실업률은 지금 25%에 달해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공식 숫자는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나빠서 그 가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은 상태라면 왜 미국인들이 기록상 가장 빠른 속도로 노숙자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적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소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70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국가부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유롭고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된 조용한 불황은 경제 먹이 사슬의 최하위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최상류층도 곧 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해커들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내부로부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내부에 침투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작년 하와이의 수도시설, 서해안의 주요 항구, 최소 1개의 석유 및 가스파이프 라인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주요 공공시설 공급업체에 침입했습니다. 하위 직원들이 소홀하게 취급하는 비밀번호와 로그인 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코드명 볼트 타이푼입니다. 지난 8월 중국 해커들이 텍사스 공익사업위원회와 텍사스 전력신뢰성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침투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는 대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공산당이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의 중국 전문가 조 맥레이놀드에 따르면 중국 군사 기획자들은 지휘 네트워크, 중요 인프라, 위성 네트워크 및 군사 물류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함께 공중 및 미사일 공격을 조율하여 상륙 공격에서 네트워크 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의도했다고 합니다. 맥 레이놀드는 이것은 우리가 대만을 점령할 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대만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막대한 국방 예산 할당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9월 프랭크 캔달 공군 장관은 아시아 국가가 이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G세대 미국 병사들이 군 생활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미 육군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틱톡이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의 상이한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이 틱톡에 올리는 영상이 2022년 병력 충원 목표를 25% 미달한 최고위 군 관료들에게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을 품은 군인 중 한 명은 틱톡에서 100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앤서니 레스터입니다. 그는 영상에서 사생활과 수면 부족, 열악한 급여, 열악한 음식, 무례한 리더십 등을 지적하면서 군대 생활을 비판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이 인플루언서는 사막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틱톡을 하루 종일 시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멸을 느낀 장교들이 틱톡을 사용해서 잠재적인 신병들에게 입대를 제고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클립에는 체중 제한, 상사의 가혹한 대우, 전투 참여보다 우선시되는 비천한 업무에 대한 불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병들은 급여가 부족하고 자율성이 부족하며 가족생활이 희생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 신병도 틱톡 불만의 합창에 합류했습니다. 개미지라고만 알려진 한 여성 군인은 체중조사, 엄격한 체력 기준, 부상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 군 생활에서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미국이 관리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선박을 공격하자 모든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운항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말레이시아가 모든 이스라엘 선박과 화물의 항구 이용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이스라엘 국적 선박이 자국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가는 화물이 있는 선박의 정박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말레이시아 항구에 정박해야 하는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그 반도 전체에 매우 중요한 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큰 문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3분의 2가 무슬림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 조치에 동참할 수 있고 이스라엘 선박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주로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중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하여 대만, 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홍해의 붕괴에 더해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물류, 연료 보급 및 공급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특정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근처 항구에 정박해야 하거나 특정 지역을 횡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계속함에 따라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세계가 패권국 미국을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팎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